네, 안녕하세요. 토한장 여러분. 저는 보헤미안입니다. 저는 노래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노래도 하고 이렇게 가르침을 통해서 노래에 대해서 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간단한 호흡에 대한 부분, 그리고 노래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남들이 봤을 때 노래를 잘하게 들릴 수 있을지,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사실 노래를 잘해가지고 뭐 가수를 데뷔해 가지고 스타가 되거나 뭐 이런 거를 노래를 활용하려는 게 아니라, 노래를 가끔 이렇게 한 곡조 했을 때 내가 좀 목욕탕에서 뿌듯하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노래방에 갔을 때 한 곡조 딱 뽑았는데 야 너 생각보다 노래 잘한다? 약간 이런 소리를 좀 듣거나, 아니면 뭐 이성에게 좀 더 호감도를 높인다든지, 그럴 정도의 활용이니까요. 그런 것들은 약간의 팁과 그리고 훈련을 통해서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차근차근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고요. 그 첫 번째 얘기로, 우리 신체에, 우리가 노래를 하는 거에 있어서 신체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어떻게 활용이 되어지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복식 호흡이라고 하죠. 호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래라는 것이. 이 음향 역사를 봤을 때 신기하게도 100년이 안 된다고 해요, 이 역사가. 그럼 그 전까지는 노래를 음향 장치 없이 그냥 노래를 불렀다고 해요. 그래서 성악가들이 생겨난 거고요. 왜냐하면 음향 장치가 없기 때문에 큰 홀을 큰 홀을 본인의 성량으로 채워야 되기 때문에 소리가 커야 되고 소리가 멀리 전달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달한 것이 성악이고, 그런 것들이 현 시대에 넘어오면서 음향의 발달함으로 인해서 그렇게까지 큰 울림과 고음형은 필요 없이 약간의 효과적인 소리로 소리를 전달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 현대의 그 보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인이 가진 역량 안에서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좀 오버되는 부분은 깎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려면 내 신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반응하는 것이 어떤 부분이 반응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신체가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제가 자리를 이동해서 한번 설명을, 첫 번째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제가 멋진 사람을 한 명 그렸습니다. 이 사람을 여러분들의 몸이라고 대입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저 자신이고, 뭐 여성분들은 여기 머리도 좀 그리시고 그렇게 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무엇이 있을까요? 눈이 있겠죠. 그리고 뭐 이빨도 있을 수 있고요. 치아가 있고, 그리고 이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혀가 있습니다. 인간의 혀가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혀가 노래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흔히들 혀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 말려 들어가면 소리가 하는 소리 있죠? 그렇게 내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인골라라고 하는데, 좀 막혀 있는 소리들을 그렇게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혀가 노래할 때 얼마나 목을 막고 있느냐 열고 있느냐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기에 성대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려가면 뭐가 있죠? 폐가 있죠. 우리는 폐로 숨을 쉬고 내쉬고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굉장히 노래에 중요한 막이 있습니다. 이 막이 횡격막입니다. 그리고 횡격막 안쪽으로 들어가면 장기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의 소중한 심장이 있겠죠. 네, 그리고 갈비뼈들이 우리의 이런 부분들을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쉴 때 호흡에 관해 먼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숨을 쉴 때 우리 한번 숨 쉬어볼까요? 각자 숨을 쉬어보세요. 자, 시작. 네, 어떻게 쉬셨나요? 보통은 흉식 호흡을 많이 쉬어요. 우리들은 태어날 때는 복식 호흡으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아무리 울어도 목이 쉬지 않잖아요. 근데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서
우리들이 사춘기를 겪고 변성기가 온 이후부터는 이 호흡을 흉식호흡, 그러니까 보통 가슴으로 따라 올리는 그런 흉식호흡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이 많이 쉬고 목이 많이 쉬는 이유는 우리가 호흡에 의존해서 소리를 내지 않기 때문에 목이 버티지 못해서 나는 현상이 쉬고 그것들이 누적이 되면 나중에 결절로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흡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숨을 쉴 때 대부분 다 이렇게 가슴으로 쉬었을 것 같아요. 근데 숨을 복식호흡이라고 하죠. 복식호흡은 원리는 간단합니다. 숨을 쉴 때 배가 나오고 내쉴 때 배가 들어가고, 다시 한번 숨을 쉴 때 배가 나오고 내쉴 때 배가 들어가고. 근데 신기한 게 저도 예전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무엇이 있냐면 숨을 쉴 때 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배울 때도 교수님들이 그랬거든요. 야, 숨을 채워. 배를 더 내밀어. 그 배를 이렇게 막 내밀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결국은 무엇이냐? 횡격막이 숨을 쉬면서 폐가 부팽창을 하겠죠. 숨을 쉬면 폐가 팽창을 합니다. 공기가 들어가니까요. 그러면 이 팽창되는 압력에 의해서 횡격막이 내려가게 됩니다. 폐가 부풀어 나니까요. 그럼 이 장기들은 어떻게 되겠죠? 장기들은 쓸려 내려가겠죠. 장기들은 근육이 없으니까 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숨을 쉴 때 이 배가 나오는 건 장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폐가 나오는 게 아니라 폐가 나오는 공기가 횡격막을 눌러서 장기들이 나오는 거다 라는 생각을 좀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숨을 쉴 때 단순히 이렇게 배를 내민다고 숨이 많이 들어가고 좋은 것이 아니라 여기를 얼마만큼 채우느냐, 폐를 얼마만큼 채우느냐가 포인트인 겁니다. 호흡은. 그래서 배를 내밀어야지 보다는 내가 숨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채울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숨을 쉴 때 호흡이 나온다는 건 폐가 팽창을 하면서 장기들이 앞으로 나온다 라는 그런 개념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숨을 한번 쉬어볼까요? 자, 숨을 한번 쉬어볼게요. 자, 시작. 폐가 늘어난다. 폐가 수축되면서 장기들이 원위치로 돌아간다. 숨을 쉰다. 내쉰다. 복식 호흡을 많이 하면 장 기능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왜 단전 호흡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들이 호흡을 복식 호흡을 해주면 이 횡격막이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럼 장기들이 어떻게 될까요? 많이 움직이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장 운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노폐물들도 나올 수 있고 순환도 좀 더 이루어지겠죠.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호흡은 복식 호흡에 기초를 한다 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흡이 들어가면 폐로 가겠죠. 그러면서 폐가 팽창을 하고, 팽창을 하면 이 횡격막이 내려가면서 장기들을 누른다. 그러면서 배가 나오는 현상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폐에 숨이 들어간 상태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복식 호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숨을 쉴 때 가슴에 손을 살짝 얹고 호흡이 최대한 가슴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얘는 가만히 있고 폐가 나오면서 장기를 최대한 미는. 그래서 우리들이 대부분들이 이렇게 숨을 쉬고 고음을 내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받쳐주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호흡을 못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를 목으로 내게 되고, 그러면서 소리가 짜부러지고, 그러면서 좀 더 빽빽한 소리가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복식 호흡을 잘 활용한다면 우리들이 고음을 낼 때, 소리를 낼 때 단순히 목으로만 내는 게 아니라 호흡이 동반돼서 좀 더 안정적인 그리고 효과적인 소리를 낼 수 있을 겁니다. 그 개념을 익히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고 나서 이제 얼굴로 올라와 볼게요. 자, 얼굴을 보시면 여기에 뼈가 있겠죠. 뼈가 있을 겁니다. 자, 뼈가 있고 여기를 반으로 나눠 볼게요. 이렇게 반으로 나눠 보면, 자,
여기는 뼈에 구멍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뒷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나눌 때 여기를 연구개, 그리고 앞에를 경구개라고 합니다. 이 개념이 좀 중요한데요. 경구개는 뭐 딱딱한 그런 성질이고 연구개는 좀 더 말랑말랑한 성질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을 자 이렇게 펴볼게요. 손가락을 이렇게 펴서 입으로 넣어서 뒤쪽으로 조금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그럼 말랑말랑한 것이 느껴질 거예요. 딱딱한 부분을 지나서 말랑말랑한 부분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그 부분이 바로 이 영구개입니다. 이 영구개가 노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요 입천장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리를 낼 때 공명을 만들어 줍니다. 공간을 확보해 주고요. 그래서 성악가들의 이 입천장을 보면 굉장히 많이 들리고 내려가고 이런 것들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습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는 좀 더 많이 들리겠죠. 그래서 여기가 많이 발달된 사람일수록 좀 더 소리가 풍부하고 울림이 좋은 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본인이 내가 좀 더 목소리가 얇거나 좀 더 좀 약한 소리를 갖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시다면 그 이 영구개 말랑말랑한 부분 있죠? 이 영구개를 최대한 쓰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거기를 소리를 낼 때도 그냥 아가 아니라 그 영구의 부분을 살짝 들면서 하 하면 소리가 좀 더 울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스피치를 하는 사람에게 굉장히 좋습니다. 이 연고개를 살짝 드는 것만으로도 해볼게요. 살짝 들어볼게요. 그 연고개를 하면서 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숨이 쉬어지죠. 자연스럽게 복식호흡과 이 연구기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강연자라든지 연설하는 사람들도 선생님 내지는 그런 사람들이 이 연구개를 좀 쓰는 연습을 하다 보면 소리를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힘있게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를 내기 전에 숨을 이 연구개를 살짝 들어보는 이런 훈련을 해보시고 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성악가들이 말할 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성악가입니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연구개를 많이 쓰다 보니까 노래에 있어서 많이 쓰다 보니까 그것들이 발달하면서 좀 더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는 두껍게 들리고 좀 더 울리는 동굴 소리가 난다고 볼 수 있겠죠. 뭐 대표적으로 이성균이 있죠. 이성균 같은 배우가 이 연구개를 잘 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뭐 본인은 사실 뭐 개발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타고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얼굴도 타고나는 거잖아요. 이 소리도 타고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쓰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아마 이런 것들이 본인이 좀 더 두껍게 내고 싶다, 좀 더 힘있게 내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그 연구개를 생각하면서 머릿속으로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학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이 연구개를 생각하면서 내가 좀 더 들린다, 평소보다 좀 더 들린다 라는 생각을 하고 하다 보면 그 부분이 좀 더 울림이 생기고 좀 더 힘있는 소리를 낼 수 있을 겁니다. 그것들은 당연히 이 복식호흡과 수반이 돼야 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뭐 호흡만 연습한다고 호흡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 연구가만 연습한다고 연구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이 이 신체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들을 연습하면 자연스럽게 연구가 좀 더 발달이 되고요. 연구계를 올바르게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호흡도 늘어나는 그런 결과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연구계를 너무 과도하게 쓰면 단점이 있습니다. 소리가 좀 느끼해지고 그리고 딕션이 좀 부정확해집니다. 그래서 성악가들이 이렇게 말을 가끔 하거나 성악가들이 막 가요 노래하면 어색한 부분이 있죠. 바로 그것들이 너무 들고 하다 보니까 이 우리의 언어라는 것은 빠르게 좀 더 변화를 하는 건데 이것들을 이렇게 쓰다가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될까요? 상하 작용이 좀 더 도달했다 가는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딕션이 빠르게 안 되니까
좀 더 둥글둥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섬 그늘에 이렇게 해도 될 부분을 엄마가 섬 그늘에 이렇게 하면 좀 더 딕션이 둥글해지죠.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느리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조금 뭐 두껍다, 나는 개인적으로 가진 소리가, 그리고 이미 좀 울림이 있다고 생각한다 라는 사람들은 그것보다는 어택 위주로 공부를 하는 게 좋고요. 나는 좀 얇다, 나는 소리에 좀 개조를 원한다, 그리고 좀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소리가 좀 약하다, 그런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목의 의존도가 높은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호흡을 좀 더 써서 이 영구계를 생각하면서 복식 호흡을 하면서 말을 하는 훈련을 하다 보면 이렇게 좀 더 울림이 생기고 좀 더 공간이 생기게 되겠죠. 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구계의 이 부분도 중요하고요. 이 경구계 딱딱한 부분 있죠? 이 앞을 눌러볼까요? 그러면 눌러보면 눈구멍이 있고요. 또 코가 있겠죠? 이 앞에 딱딱한 이 부분이 뻥뻥뻥뻥뻥뻥 뚫려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바로 비강입니다. 우리가 콧소리와 비강은 다른 겁니다. 콧소리는 코가 막힌 소리고요. 비강은 여기가 울리는 소리입니다. 이 앞쪽에 울린 소리. 그래서 콧소리는 코가 막힌 소리입니다. 이 콧소리는 코가 막힌 소리입니다. 그렇죠? 코가 막힌 소리고요. 비강은 앞을 울려서 소리를 좀 더 어택하고 앞쪽으로 소리가 좀 더 울리게 하는 그런 소리입니다. 대부분의 가수들을 생각해 봤을 때 굉장히 쨍합니다. 고음의 가수들은요. 뭐 국카스텐이라든지 김경호라든지 뭐 김범수, 김현우 생각해 봤을 때 소리가 두껍지 않죠. 얇죠. 그리고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고음을 낼 때. 그것은 바로 비강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럽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영구계를 너무 의존해서 고음을 하다 보면 무리가 있어요. 모든 것들은 안정적인 포지션이 있겠죠. 제가 말한 이런 영구계, 아까 말한 이성균이란 배우가 말을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둥글게 얘기를 하지만 고음을 그렇게 해서는 잘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렇게 해서 잘 내는 가수가 있지만 그 가수는 일반적인 거를 벗어나는 케이스죠. 그래서 일반적인 케이스들은 고음을 내려면 아무래도 비강에 의존을 해서 소리를 좀 더 앞으로 붙여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개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소리가 중저음에서는 여기서 이렇게 많이 있다가 고음으로 갈수록 좀 더 앞으로, 여기서 공명이 있다가 고음으로 가서 좀 더 앞으로 어택이 돼야 된다 라는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음이 단순히 여기만 갖고 낼 수는 없어요. 이 고음도 분명히 호흡에 의존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압력을 가지고, 나중에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압축을 가지고 소리를 냈을 때 좀 더 이 호흡을 복식 호흡으로 쳐서 앞으로 빠르게 도달해주는 그런 고음의 방법이 고음을 좀 더 효과적으로 안정적으로 더 멋지게 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노래할 때 꺾이죠. 이렇게 되죠. 여기를 쓰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냥 눌리는 거예요. 납작하게 짜부르트에서 내기 때문에 소리가 그 음정이 잘 나질 않아요. 그래서 고음을 낼 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소리를 앞으로 물듯이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고음은. 그래서 가수들이 고음을 내는 가수들의 사진이나 영상을 한번 보시면 오늘 한번 검색을 해서 한번 보세요. 보시면 이 어금니를 많이 들면서 노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빨을 싸고 고음을 내는 사람이 많이 없을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비강을 좀 더 쓰기 위해서 이빨을 들고 이렇게 하는 거겠죠. 그래서 예전에 저희 교수님의 다른 교수님도 교수님 방에 가면 호랑이 사진을 걸어놨어요. 호랑이가 이렇게 울잖아요. 그래서 그것처럼 고음을 내라, 그렇게 사진을 붙여놨던 또 생각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국에는요, 소리를 울려주는 부분, 영국에는 소리를 좀 더 앞으로 빼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숨을 쉴 때 영국에가 살짝 위로 들리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울리고,
그리고 점점 고음으로 갈수록 앞으로 비강이 울린다라는 개념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큰 우리 호흡의 흐름이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제가 지웠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숨을 쉴 때 숨을 쉽니다. 그럼 숨이 성대를 지나서 폐로 도달을 합니다. 그럼 폐가 어떻게 될까요? 부풀러지겠죠? 폐가 팽창을 합니다. 그럼 폐가 이렇게 팽창을 하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던 횡격막이 팽창과 함께 아래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횡격막이 아래로 내려가겠죠? 그럼 여기 있던 장기들이 밀려 내려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장기가 밀리면서 배가 나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바로 복식호흡입니다. 자, 숨을 쉴 때 밑에가 옆에가 나오는 겁니다. 숨이 절대로 가슴이 어깨가 올라가거나 들리면 안 됩니다. 가슴이랑 어깨는 최대한 릴렉스한 상태에서 배가 나오고 옆에도 나오는 것이 복식 호흡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숨을 복식 호흡을 쉬면 영구개가 살짝 위로 들리게 됩니다. 들리죠? 들리는 것이 느껴져야 됩니다. 우리가 밥을 먹다가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빨리 먹고 싶어. 그럴 때 많이 먹죠. 한 번에. 그럴 때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하죠. 할 때 들리죠. 그게 바로 영구개가 들리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영구개가 들린 상태에서 우리가 성대가 울리면서 들린 만큼 울리고 비강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복식호흡을 활용한 가창의 효과적인 기본 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 같이 한번 숨을 쉬어볼까요? 자, 시작. 시작. 마지막. 시작. 감사합니다. 어떻게 잘 보셨나요? 우리의 신체가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내가 숨을 쉬고 소리를 낼 때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라는 것을 좀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하고 앞으로 제가 단계별로 설명을 드릴 때 신체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여기를 쓰는구나, 숨을 더 쉬세요 할 때 배를 그냥 내미는 게 아니라 폐에 숨이 더 들어가는구나, 횡격막이 내려가서 좀 더 팽창을 하는구나, 그리고 제가 소리를 좀 더 공명을 해야 됩니다 할 때는 그 말랑말랑한 손을 넣었을 때 느껴지는 그 영구개가 좀 더 들리는구나. 그러면 이게 들렸을 때 혀는 자연스럽게 내려가고 펴지는구나. 그리고 울릴 때 코가 닫히는 콧소리가 아니라 이 앞으로 울려서 소리를 쨍하게 비강을 울려줘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상상 속에 그 모습이 떠오르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가는 것과 그냥 추상적으로 숨 좀 더 주세요, 그냥 소리를 좀 더 멀리 해보세요 라고 했을 때 너무 어렵거든요. 이런 것들을 그냥 추상적으로 다가가기에는 우리의 신체가 좀 더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한계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하는 것과 그냥 하는 것과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차이가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다음에서는 제가 성대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성대가 어떻게 울리는지, 그리고 성대의 길이에 대해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성대가 어떻게 활용이 되어지는지와 더불어, 그렇다면 이 성대를 이용해서 이제 소리를 내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건 소리죠. 노래를 잘 하는 것처럼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제가 이 성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